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보기라는 강의 주제를 맡게 된 고다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걱정이 정말 많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이 정말 많은 타입으로 만들어준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좀 소심하고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의식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의 일화를 늘어놓자면 끝이 없지만 강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쓸데없는 걱정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40%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22%는 쓸데없는 말. 그리고 마지막 8%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걱정이 너무 많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걱정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의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명언을 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고민이 많은,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언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걱정의 80%는 현실로 일어날 수 없긴 한데 이건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야. 근데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는 사소한 걱정이다. 근데도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를 알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원에서 친구의 볼을 꼬집는 장난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거는 나쁜 장난이야. 당장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려 다영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사과를 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 대한 사례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선생님이 나를 너무 무례한 학생으로 보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학교를 빠집니다. 겉으로는 속이 쓰리나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너무 소심한 나머지 그 친구를 좀 보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게 됐냐면 그 학교를 빠진 다음날 친구가 와서 다영이 왜 학교에 안 왔어? 걱정했잖아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이 장난을 해도 그 친구는 날 받아줬구나. 그래서 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이렇게 해서 이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 2학년 시절에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심하게서 제가 5학년 때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을 가장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후 7시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고 오후 10시에는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3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제가 그 시간을 가장 많이 싫어했을까요? 바로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걱정을 잊을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막상 끝난 이후에는 걱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고 결국 늦게 잠이 든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당시 아빠는 부산에 계셨는데 저는 고민이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걸 진짜 육성으로 들으셔야 했던 우리 엄마랑 내 동생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결국 저는 졸업을 하게 되고 다시 중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중학교에는 보통 학업이나 여러 일에 바빠서 고민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일부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계획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선택곡을 주려고 다가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저랑 충돌을 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저는 돌아와서 진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걸 줄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계속 고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급식실에서 이렇게 판을 들고 가다가 누군가를 찾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걱정을 만들어내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엔 늘 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늘 사람들에게 웃어야 되고 늘 싫어하는 일도 웃으면서 받고 상처받는 말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내가 싫다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걱정이 없는 날은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또 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말을 계속 시작으로 결국 고민을 찾아냈고 계속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었던 일도 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또 상처받고 늘 착해야 된다는 강박심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착하지 않으면 400명 중 누군가는 날 싫어하는 것 같고 그게 내 흠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제 성격에 변화가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말을 시작으로 강연을 해주셨어요. 바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이런 걸 고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한 성격을 이것과 연관짓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 이 강연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성격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인생을 살게 된다면 더 많은 고비가 있을 거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위기가 있을 텐데 내가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너무 쉽게 좌절을 해버리면 또 정작 중요한 현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개선책을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로 내 하루를 되돌아보는 방법을 바꿨어요. 사실 과거에도 제가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내가 오늘은 뭘 잘못했지? 내가 오늘 실수한 건 무엇이지? 내가 오늘 반성해야 하는 무엇이고 내 걱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만 계속 되풀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난 조금 더 중립적인 걸로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단어도 없는 그저 중립적인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그냥 고쳐야 돼 이러고 해서 최대한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준 말이 어쩌라고입니다. 보통 어쩌라고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쩌라고라고 말하면 보통 그것을 무시하겠다. 내 갈 길 가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어쩌라고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소심하고 걱정 많은 나한테 직접 해보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4살에 내가 길을 걷다가 누굴 쳤어요. 근데 예전에 말하면 그걸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고민하는 과정에서 근데 어쩌라고 라는 말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고민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행은 신중히. 이게 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과거의 언행의 습관을 한번 되돌아본 결과 저는 일단 무조건 막 뱉고 그게 나중에 이게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말로 계속 되풀이되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기 전 10초만이라도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렇게 잠시나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한다면 그 친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이 갈 가능성이 덜할 것이고 나에게도 걱정을 할 가능성을 좀 덜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난 건 아니에요. 한 고등학교 입학해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내용의 고민이 줄어든 건 제가 이것을 목표로 갖고 했기 때문에 개선된 건 사실이겠죠? 두 번째로 현실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한 나머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공부, 내가 보고 있는 현실 이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걱정만 했고 결국 시간 낭비에 현실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을 놓치고 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는 말을 하면 저 친구 좀 착하네 이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그 친구의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착하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기보다는 그 친구 착하다는 말을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순간에는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오해가 되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그 순간에 무슨 말로 친구를 판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인간관계 원칙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은 관련된 경험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이러한 성격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동시에 방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내 인생은 고민에 얼룩지게 될 것이고 결국 중요한 현실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 계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고민을 더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민에 얼룩진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